했던 것처럼 이 단원에서는 토론에 대해서 할 겁니다. 토론 중에서도 반대신문식 토론에 대해서 할 거예요. 자, 이 반대신문식 토론은 우리가 이전에 모의고사를 풀 때 화법과 작문 중에서도 화법과 작문 세트문화 4번부터 7번에 나오는 토론 유형 에 해당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번 6월 모의고사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게 되면 6월 모의고사에 있는 내가 시험을 안 봤는데 만약에 거기 토론이 있었다면 그것과 관련해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단원 같은 경우에 시험 문제에 나오면 우리 교과서 범위에는 별점 평가제가 나와 있지만 선생님이 이거하고는 다른 반대신문식 토론 대본을 가지고 와서 비교하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단원을 할 때 꼭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토론에 사용되는 기본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토론에 사용되는 기본적인 그 용어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 용어들의 개념을 무조건 외우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주장이라든가 이유라든가 근거, 논거 내지는 근거라든가 혹은 필수 쟁점이라든가 이런 것들, 반대신문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아까 얘기했던 수행평가할 때 했던 것처럼 주장, 이유, 근거를 찾는 거를 꼭 하셔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반대신문식 토론이라서 입론, 반대신문, 반론까지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각각의 주장들이 자신이 앞에 했던 주장 혹은 상대방이 이야기했던 내용하고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를 생각하면서 제시문을 읽으실 겁니다. 자, 여기서 배민 안 써본 사람 없어요. 맞지? 준우야, 니 안 써봤나? 현수야. 아, 네가 안 써봐. 나 주로 시켜주시나. 여러분 스스로 별점 남겨본 적 있습니까? 꼭 배민 아니더라도. 뭔가 영화를 보고라든가 여러 가지로 별점 남겨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이고야. 있지. 자, 그래서 그 별점 평가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일단은 173쪽 가시죠.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토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라고 했습니다. 토론이란, 여러분, 토의와 토론과 협상은 다른 거예요. 우리 화법에 토의, 토론, 협상이 나올 건데 토의는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장 좋은 걸 찾는 거고요. 협상은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절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겁니다. 반면에 토론은 찬성 측과 반대 측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주장이 옳다는 걸 입증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반박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의견에 대해서는 뭐하고 입증을 하고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서는 반박을 하는 거예요. 자, 입증하고 반박에 대조되는 짝을 봐놓으시고요.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는 맞다고 입증을 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는 반박을 하는 말하기 방식입니다. 자, 반드시 논증은 필수 쟁점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들 논증문 쓰기 할 때 선생님이 필수 쟁점 3가지를 이야기해 줬었죠. 문제의 심각성, 해결 방안 또는 실현 가능성, 그리고 이익과 효과, 이 3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걸 했었거든. 나중에 토론 대본을 보면서 이 필수 쟁점별로 주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입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볼 거예요. 자, 입론은 필수 쟁점별로 구성이 되어야 한다. 자, 그리고 이때 찬성 측과 반대 측은 주장, 근거, 이유에 따라서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걸 입증할 겁니다. 자, 주장은 필수 쟁점별 글쓴이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근거는 주장을 뒷받침하게 하는 객관적인 자료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제시문에도 보면 설문조사 결과라던가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한다거나 이런 객관적인 자료가 근거가 될 거고요. 이유는 그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을 가능하게 하는 주관적인 요인을 이야기할 겁니다. 자, 이렇게 객관적, 주관적 대조되는 짝이 보이시잖아요. 이런 거 잘 체크하셔야지. 자, 아까 선생님이 주장, 근거, 이유, 토론에 사용되는 다 용어들의 개념을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도 이론과 관련되는 내용이 서술형 문제로 나왔었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매체 자료와 관련되는 거, 이거는 이제 요 다 뒤에 있는 2단원과 관련될 건데, 요즘에는 워낙에 다양한 매체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매체 자료를 이용할 때 우리는 다 비판적으로 판단하고 주체적으로 수용해야 된다. 뭐 그 내용이 나와 있을 거예요. 이건 간단히 읽어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금방 했던 토론의 개념과 태도가 정리가 되어 있을 거고요. 자, 밑에 개념 확인 1번, 2번 있죠? 요건 지금 빨리 하고 갑시다. 얼른 하세요. 자, 같이 보실까요? 자, 5였을 겁니다. 자, 토론은 찬성 측과 반대 측이 각자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고 상대의 견해를 반박하는 거라고 했고요. 매체 자료를 수용할 때는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주체적으로 수용해야 된다 했습니다. 자, 2번. 논증의 구성 요소 3가지 꼭 기억하세요. 논증의 구성 요소는 주장, 근거, 이유 3가지로 구성이 되더라. 자, 다음 페이지 갑시다. 자, 우리는 별점평가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자, 먼저 별점평가제와 관련되어 있는 매체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자, 가는 지금 쉽게 유튜버인 것 같네요. 그지? 자, 그래, 가의 매체는 개인 방송이에요. 개인 방송. 자, 별점평가제에 대해서 이 개인 방송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보자. 자,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정보맨이랍니다. 오늘은 누구나 쉽게 재밌는 영화나 드라마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뭐뭐 하려고는 의도나 목적을 나타내는 어미라고 했죠.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의 목적은요, 누구나 쉽게 재밌는 영화나 드라마를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자, 정보 전달이 목적이에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할 겁니다. 두 번째 화면 가시죠. 자, 그러면서 다양한 지금 별점이나 평가가 나와 있죠. 자, 지금 자기가 사용하는 방법.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방법 뭡니까?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를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어서 유용한 거.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별점 평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별점 평가제 에 대해서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사람은 별점 평가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를 직관적이라는 건 여러분 보면 딱 안다 이런 거야. 직관적으로 한눈에 딱 보인다 라는 거거든요. 알아볼 수 있어서 유용하다. 자, 그러면 이 방송하는 사람은 별점 평가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서 유용하다 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세 번째 화면 가시죠. 자, 제 경험상에서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쇼핑할 때도 별점이 높으면 만족도가 높았대요. 그래서 방식은 간단하지만 믿을만한 평가이다. 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 평가 2. 자, 네 번째 화면 갑니다. 자, 어제도 별점 평가제를 보고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에서 영화를 봤어요. 마찬가지 경험을 얘기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면 5번. 자, 스토리도 좋고 전개도 빨랐대. 그래서 영화에 4점을 줬어요. 직접 별점 평가제에 참여를 해본 거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 화면. 별점 평가 결과를 참고해서 드라마나 영화를 고르면 작품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아까 장면 1에서 이 개인 방송의 오늘의 목적은 영화나 드라마를 쉽게 재밌는 작품을 고르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게 뭡니까? 별점 평가 결과를 참고하는 것인 거지. 자, 이렇게 제안한 방법까지 확인해 보시고요. 자, 7로 가면 별점 평가에 참여한 사람이 많을수록 그 결과를 믿을 수가 있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도 꼭 참여해 보세요 해서 참여해 볼 것을 권유했고요. 마지막에 이제 인사하면서 방송이 끝났을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 자, 174쪽에 왼쪽 보세요, 여러분.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자료는 개인 방송 영상입니다. 매체는 개인 방송 영상이에요. 개인적인 경험을 아까 근거로 했죠.
그래서 그 별점 평가제가 유용하다. 실제 생활에 활용도가 높다. 그리고 믿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서 마지막에 참여를 권장하면서 끝났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175쪽에 넘어가지 마시고요. 자, 175쪽의 핵심 확인 보세요. 자, 그래서 그 자료 가에서는 별점 평가제에 대해서 지금 다른 사람들이 평가 결과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서 유용하다. 방식은 간단하지만 결과를 믿을 수 있다. 참여자가 많을수록 결과를 더 믿을 수 있다. 라고 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유용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판단하고 있다고 했죠. 자, 그래서 재준아, 별점 평가제는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라고 하는 게 가의 관점인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이번엔 다른 매체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매체는 신문기사입니다. 인쇄 매체예요. 자, 인쇄 매체라서 신문기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문기사는 일정한 양식에 따라 구성됩니다. 원래는 표제, 부제, 전문, 본문으로 구성될 건데 여기 있는 신문기사는 지금 표제와 본문만 있어요. 그랬을 때 표제는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아우르는 역할을 할 겁니다. 글쓴이의 주장과 관점을 담고 있을 거예요. 자, 보자. 벌점이 된 별점. 1점 떨어지면 매출 40% 뚝 했잖아요. 자, 벌점이라던가 밑에 보면 별점 테러라고 나와있고 별점 갑질이라고 나와있지. 벌점, 테러, 갑질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통 현수야 긍정적일 때 씁니까? 부정적일 때 씁니까? 부정적일 때 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단어를 통해서 지금 글쓴이가 별점 평가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민지 앞에 학원이 늦었어. 응? 뭐 했어요? 뭐 했다고? 못 들었다. 약속을 못 지켰다고? 가야 된다고 말했는데. 더 시켰다고. 네. 자, 니 지금 20분 늦었으니까 학원 갔다 왔으니까 20분만 남았다 하라. 자, 그럼 본문으로 가죠. 자, 민재 앞에 조금 못 들은 거는 나중에 영상을 마저 듣고요. 176쪽 가시면 됩니다. 자, 앞에서는 영상 매체를 통해서 별점 평가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이 드러났고요. 지금 나는 인쇄 매체 신문 자료인데 금방 얘기했던 벌점, 테러, 그리고 갑질이라는 단어만 봐도 별점 평가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앞에서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긍정적인 관점을 드러냈었잖아. 그럼 여기서는 어떤 근거로 부정적인 관점을 드러내는지 한번 봅시다. 자, 두 번째 문단 갑니다. 현장에서 만난 자영업자들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영등포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이모 씨의 인터뷰 내용이 나오죠. 자, 그래서 지금 판매자의 인터뷰를 근거로 들고 있어요. 집 주소를 잘못 입력해서 배달이 잘못됐는데 별점 평가가 낮게 나왔더라. 한 명만 별점 평가를 낮게 했는데도 주문이 절반 이상 줄었다. 자, 여기서 아까 벌점이 된 거지, 그지? 자, 그리고 이번에는 영등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김모 씨, 마찬가지 판매자의 인터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방문하지도 않고 1점짜리 평가를 남기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래서 방문 인증 없이도 별점을 줄 수 있는 플랫폼에서의 별점이 방문 인증을 해야 하는 곳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낮더라. 자, 그리고 또 한 식당 사장, 마찬가지 판매자의 인터뷰가 또 나오죠. 자, 플랫폼에 따라서 방문 인증이 없어도 별점을 남길 수 있다. 그래서 악의적인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다.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겠죠. 자, 업종을 가리지 않는답니다. 식당뿐만 아니라 병원 역시 마찬가지 그렇대요. 그러면서 자, 설문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해서 이번에는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고 있죠. 개원의 10명 가운데 6명이 별점 평가로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라고 했대요. 오른쪽 갑니다. 자, 그리고 미용실과 같은 서비스 업종. 자, 앞에서는 식당, 그 다음에는 병원, 그 다음에는 서비스 업종을 업종별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당산동에 있는 미용실을 운영하는 홍모 씨의 인터뷰 얘기합니다. 마찬가지 판매자의 인터뷰가 나왔죠. 자, 5점대가 대부분이어도 1점이 몇 개 섞여 있으면 방문을 꺼리게 된다. 이렇게 100% 만족이 불가능한데 자영업자들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시스템이다. 라고 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다? 별점이 매출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자, 아까 표제에서 벌점이 된 별점 1점 떨어지면 매출 40% 뚝이라고 해서 매출 별점과 매출이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는 걸 드러냈었는데 표제에서 그거를 지금 여기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죠. 별점이 매출과 직결된다. 자, 그러면서 이번에는 조사 자료를 제시합니다. 한 카드사와 숙박업 애플리케이션 업체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이렇게 4점대인 식당의 매출이 3점대로 떨어지면서 매출액도 감소했더라. 자, 아까 제목에 있었죠. 1점 떨어지면 매출 40% 뚝이라고 표제에 있었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2점대가 되면 매출이 급감합니다. 그래서 4점대와 3점대는 큰 차이가 없지만 2점대가 되는 순간 매출의 40%가 뚝 떨어진다. 자, 그러면 지금 3점대에서 2점대가 되는 순간 매출의 40%가 사라진다 했잖아요. 지금 이 내용이 아까 어디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표제에 제시되어 있었던 내용인 거죠. 그래서 표제에 제시되어 있었던 내용이 본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문단 땡땡땡 소비자학과 교수, 이번에는 전문가의 인터뷰를 인용할 겁니다. 자, 우리 전문가의 인터뷰를 인용하면 무조건 세트로 올라가는 효과는 뭐예요? 준우야? 신준우 씨? 전문가의 인터뷰를 인용했을 때 무조건 세트로 올라가는 효과는? 현수야, 효과는? 신뢰성. 전문가의 인터뷰 나오면 무조건 신뢰성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금방 했던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 볼게요. 자, 일단은 176쪽의 왼쪽. 자, 이 자료의 매체는 신문기사입니다. 영상 매체예요. 판매자 및 전문가의 인터뷰, 그리고 아까 여러 설문조사 결과라든가 조사 결과를 통해서 별점 평가제가 악용되는 실태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177쪽의 오른쪽 보세요. 자, 자료나에서는 악의적인 별점이 있다. 미인증평가, 다시 말해서 방문했다는 걸 인증하지 않아도 별점을 줄 수 있는 플랫폼이 있다. 별점 평가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이 많다. 전원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불합리한 시스템이다. 별점이 권력으로 작용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별점 평가제에 대해서 제주는 어떤 관점인 거예요? 부정적인 관점인 거예요. 자, 이렇게 각자 다른 매체를 통해서 별점 평가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인 글과 부정적인 관점인 글 두 개를 읽어봤습니다. 자, 이 단원에서 우리가 나중에 제일 많이 열심히 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들 교과서에 왜 이거에 대해서 채우는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것들을 스스로 채우는 겁니다. 여기는 우리 자습서라서 답이 다 달려있을 건데 선생님이 나중에 백지 테스트 할 때 이런 것들 답이 다 없는 상태로 여러분들 줄 거예요.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 스스로 채울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별점 평가제에 대한 자료 가와 나의 관점을 정리해보자 라고 했어요. 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민재야, 가의 관점은 긍정적, 부정적? 긍정적. 나의 관점은 부정적이었다, 그지? 자, 그래서 가는 누구나 쉽게 재미있는 영화나 드라마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다. 간단하지만 믿을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 그 용이성과 신뢰성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자, 글나 같은 경우에는 매출과 직결되는 권력수단으로서 피해를 줄 수도 있다라는 부정적인 관점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자료가는 긍정적, 자료나는 부정적 관점이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밑에 보면 다음을 참고하여 자료가와 나를 비판해보자 라고 했거든요. 자, 일단은 자, 기준을 보세요. 자, 매체 자료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는가, 의도적으로 누락된, 그러니까 빠진 내용이나 강조된 내용이 있는가, 생산자의 의도는 무엇인가. 자, 자료가에서 사용한 근거는 경험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개인적인 경험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의도적으로 누락되거나 강조된 내용이 있는가, 긍정적인 면만을 지금 제시하고 있죠. 자, 생산자의 의도는 별점 평가제가 믿을만하고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해서 참여를 권장하는 겁니다.
자, 나 같은 경우에는 자,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했는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양한 조사 자료, 판매자나 전문가 인터뷰 등을 근거로 제시했었고요. 자, 누락된 내용이나 강조된 내용이 있는가? 자, 나는 부정적인 면만 제시하고 있어요. 이렇게 긍정적인 면만 제시하거나 부정적인 면만 제시하면 공정성이 떨어진다라고 할 거야. 공정성이라는 거는 편견 없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는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쪽만 다 각각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성이 떨어진다라고 할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 논증문 쓰기 할 때 이 주장, 이유, 근거를 쓰고 밑에다가 예상되는 반론에 대한 반박을 적게끔 되어 있었잖아. 학교에서 내준 학습지에다가. 그런 예상되는 반론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이 들어감으로써 이런 공정성 부분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생산자의 의도는 무엇인가? 별점을 벌점이라고 표현해서 부정적인 시각과 평가를 전달하는 의도가 드러난다 했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 쓸 수 있어야 돼요. 비교해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밑에는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거니까 간단히 보시면 되고요.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왼쪽에, 오른쪽에 자, 매체 자료를 분석할 때 고려할 점,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 자, 세 가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 다음에 나오는 것부터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본문 들어가기 전에 178쪽의 왼쪽 보세요. 제재 객관부터 보세요. 준우야 바로 앉아라. 내가 45도 이하로 떨어지면 어떻게 한다 했지? 자, 제재 객관부터 보세요. 자, 토론문입니다. 토론문인데 토론은 뭐 고전식 토론이라든가 직파식 토론이라든가 반대 신문식 토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토론은 반대 신문식 토론이에요. 그래서 반대 신문이 뭔지, 반대 신문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자, 토론은 찬성과 반대가 있다 했지. 그래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거라고 했어요. 준우한테 45도 떨어지지 말라고 했다는 거는 너에게도 적용되는 거 아닐까요? 나중에 네 허리 다 나간다. 자, 그래서 별점 평가제를 폐지해야 한다. 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자,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서 주장을 뒷받침하고 반대 신문을 통해서 반박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반대 신문식 토론이 뭔지를 반드시 알아야 돼. 이거 별점 평가제 학교에서 수업 어떻게 했어요? 프린트로. 그러니까 그냥 본문 내용, 주장, 이유, 근거에 따라서 정리하고 특징 정리했겠네. 그죠? 그거 찾는 게 제일 중요할 거다. 그리고 반대 신문식 토론 절차도 혹시 선생님이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응? 프린트에 있었어요? 왜 물어봤냐면 이 반대신문식 토론 같은 경우 시험 문제에 나오면 반대신문식 토론의 절차 자체를 서술형 문제로 물어보거나 혹은 그거를 객관식 선주로 만들어서 내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절차도 알아야 돼. 학교에서 선생님이 어느 정도 언급하셨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나오는 난이도나 출제 유형은 달라지겠지만 반대신문식 토론이 나오면 절차도 알아야 됩니다. 자, 반대신문식 토론은 뭐냐 하면 반대신문을 해서 상대방의 논증을 반박함으로써 승부를 가리는 토론이에요. 밑에 절차를 보세요. 자, 그럼 기본적으로 토론은 반대신문식 토론은요. 입론과 반대신문과 반론으로 구성이 될 겁니다. 입론, 반대신문, 반론으로 구성이 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입론과 반론이 가장 큰 덩어리가 될 건데, 자, 입론은 누가 먼저 시작합니다? 찬성이 먼저 시작합니다. 반대가 먼저 시작합니다. 입론은 찬성이 먼저 시작합니다. 반론은 누가 먼저 시작합니다? 반론은 반대 측이 먼저 시작합니다. 알겠죠? 자, 입론은 찬성 1이 먼저 시작할 거고요. 반론은 반대 1이 먼저 시작할 거예요. 자, 그리고 입론하고 반대 신문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야. 그리고 입론하고 반대 신문까지 다 끝나고 나면 반론을 하는 거예요. 모든 토론자가 입론과 반론과 반대 신문을 한 번씩 다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순서를 외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자, 입론을 일단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찬성 1 입론, 반대 1 입론, 찬성 2 입론, 반대 2 입론. 입론이 자신의 주장을 이유와 근거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다. 자, 입론이 끝나면 반대 측에서 반대 신문을 할 겁니다.
반대 측에서. 자, 그런데 찬성 입론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입론 누가 준비하고 있죠? 반대 1이 준비하고 있잖아. 그지? 그럼 반대 1이 반대 신문하면 지가 반대 신문도 하고 입론도 해야 되니까 너무 바쁘지? 자, 그러니까 반대 신문은 누가 먼저 하는 거예요? 반대 2가 먼저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반대 1이 입론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찬성 1이 반대 신문 할 거야. 왜냐하면 찬성 1의 입론이 끝나고 반대 1의 입론이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입론할 사람은 찬성 2잖아요. 근데 반대 신문하고 입론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찬성 1이 반대 신문을 하는 거예요. 그 찬성 1은 입론이 끝났으니까. 그리고 찬성 2가 입론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반대 1이 입론을 하고, 그 다음에 반대 2가 입론을 하고, 찬성 2가 반대 신문을 하면 입론과 반대 신문을 각각 한 번씩 끝나는 거야. 그리고 반론은 이제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할 건데, 아까 입론은 찬성이 먼저 했잖아요. 그래서 반론은 누가 먼저 합니다? 반대가 먼저 합니다. 그래서 반대 1, 찬성 1, 반대 2, 찬성 2. 의 순서로 갈 거예요. 자,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요 반대 신문의 절차도 반드시 이해를 해 놓으세요. 반대 신문식 토론에서는 입론과 반대 신문과 반론을 각각의 토론자가 한 번씩 다 한다고 했습니다. 입론은 찬성 측이 먼저 하고요. 반론은 반대 측이 먼저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순서를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순서에 따라서 실제 토론이 진행되는 대본을 한번 보시죠. 가자. 자, 사회자 보자. 자, 그럼 우리 화법과 작문 문제 풀다 보면 사회자의 역할을 물어보는 문제도 잘 나오더라. 자면서 침 흘린 거 알지, 지금? 자고 있는 거 알지, 지금? 바로 앉아라. 자, 사회자가 얘기해요. 토론의 논제는 별점 평가제를 폐지해야 한다입니다. 규칙과 예의를 지켜서 토론에 참여해 주세요.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자, 사회자가 지금 논제를 소개해 줬죠. 그리고 토론 순서를 안내해 줬고 규칙과 예의를 지키라고 유의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아까 입론은 찬성 측에서 먼저 시작한다고 했죠. 그래서 먼저 찬성 측의 제1 토론자가 입론을 할 거예요. 자, 왜냐하면 지금 나중에 뒤에 가서 논제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사실 논제, 가치 논제, 정책 논제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이런 식으로 제도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정책 논제라고 해요. 그랬을 때 현재의 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라고 주장하는 쪽이 찬성 쪽인 거야. 그래서 제도를 변화시키자라고 주장하는 쪽이 찬성 쪽이기 때문에 입론은 찬성 측이 먼저 할 겁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찬성 측의 입론에서 이 토론에 사용된 개념을 정의해야 한다거나 이 토론이 제기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찬성 1의 입론부터 볼게요. 자, 선생님이 입론을 찾을 때는 뭐를 중심으로 찾아야 된다고 했어요. 신준우 고개 들어라. 니 뒤에 일어나서 서라고 한다. 정신 안 차릴 거가. 야들이 11시에 와도 맨날 정신을 못 차리네. 미쳐버리겠네 진짜. 응? 자, 아까 입론에서는 세 가지를 찾아가면서 읽으라고 했습니까, 민서야? 옳지. 주장과 이유와 근거를 찾아가면서 가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찬성 1의 입론에서 정의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죠. 여기 보니까 나오네. 별점 평가제는 소비자가 별 5개의 척도를 이용하여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만족도를 간단하게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개념 정의했어요. 자, 그래서 평가 결과가 직관적으로 드러나서 여러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아까 우리 매체 자료에서, 영상 매체에서 그 별점 평가제의 긍정적인 측면을 얘기할 때 방송자가, 생산자가 했던 이야기지. 자, 하지만 별점 평가제는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폐지되어야 합니다. 자, 논제에 대한 찬성 측의 주장은 별점 평가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세부 주장 3가지가 나올 거예요. 각각의 세부 주장 3가지와 이유와 근거를 정리해야 됩니다. 그거 정리하는 게 여러분 학습지 내용이었을 거예요. 자, 첫 번째부터 가죠. 첫 번째 주장. 자, 공짜로 제공되는 부가 제품을 받고 높은 별점을 주거나 악의적으로 낮은 별점을 주는 등 왜곡된 평가가 많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주장은 이거지. 별점평가제는 신뢰도가 매우 부족한 평가제도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자, 여러분 아까 가의 영상 매체에서는 그 참여자가 많을수록 신뢰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별점평가제는 신뢰도가 높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찬성 측에서는 별점평가제는 신뢰도가 매우 부족한 평가제도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라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아까 앞에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했던 매체자료 가하고 반대된다는 거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주장 1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공짜로 제공되는 부가 제품을 받고 높은 별점을 주거나 악의적으로 낮은 별점을 주는 왜곡된 평가가 많다. 자, 그러면서 자, 신문 기사를 예로 들어줍니다. 이게 근거예요. 자, 아까 근거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라고 했었잖아. 그치? 참 신문 기사는 객관적인 자료니까 이게 근거겠죠. 자, 5점 만점을 대가로 부가 제품을 무료로 제공한 업체들이 많아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신문 기사가 있답니다. 자, 그래서 신문 기사 내용을 근거로 제시했어요. 자, 주장 두 번째는 뭡니까, 현수야? 옳지. 별점평가제는 다른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논증문 쓰기 하면서 선생님이 필수쟁점 3가지가 꼭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1논은 필수쟁점으로 구성된다고 했죠. 그 필수쟁점 3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 문제점, 두 번째 해결 방안, 세 번째 이익 및 비용. 인 거야. 그래서 입론은 필수쟁점을 꼭 다루어야 된다고 했죠. 자, 그럼 금방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문제의 심각성. 자, 해결 방안. 자, 해결 방안은 별점평가제를 다른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자, 간단하면서도 평가 근거까지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게 대유가 되겠죠. 자, 이 이유에 대한 근거는 뭡니까, 민서야? 근거는 뭡니까? 이 이유에 대한 근거. 한 대형 포털 사이트를 예를 들어주죠. 자, 한 대형 포털 사이트에서 별점 평가제를 폐지하고 키워드가 나타나는 평가 방식을 도입을 했더니 더 정확하게 제공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자, 사례를 들었어요. 사례도 근거에 해당한다 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주장은 뭡니까, 재준아? 기사문을 제시한 거는 근거잖아. 나 주장 찾으라고 했는데. 옳지. 자, 별점평가제를 폐지하면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이 올라가 사회적으로 이익이 커질 것입니다. 자, 그럼 이거는 지금 아까 얘기했던 필수쟁점 중에서 뭐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민재야? 민재야, 필수쟁점 중에서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아까 필수쟁점은 심각성, 해결 방안, 이익 및 비용이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사회적 이익이 커질 것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이익과 관련이 있는 거지. 사회적 이익이 커질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필수쟁점 3가지가 다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근거가 아까 재준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별점평가 결과가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고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까지 있더라. 그래서 별점 관리에 더 신경을 쓰게 된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자, 기사 내용을 근거로 제시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유 나오지. 별점평가제가 폐지되면 판매자들이 별점관리보다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더 노력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서 지금 자, 찬성 1의 입론에서는 토론과 관련되는 개념을 정의해 줬습니다. 그리고 필수 쟁점, 심각성, 해결 가능성, 이익 및 비용에 따른 필수 쟁점에 따라서 주장과 근거와 이유를 제시했어요. 자, 찬성 1이 입론을 했으니까 그 다음은 반대신문 차례죠. 자, 반대신문 누가 할 겁니까, 준우야? 반대신문 누가 할 거예요? 반대 이측 토론자가 할 거예요.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반대 이측 토론자가 얘기하지. 찬성 측에서는 별점 평가제가 폐지되면 판매자들이 제품이나 서비스 향상을 위해 더 노력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까 제시문 앞에 나왔던 내용이죠. 자, 찬성 측의 주장을 확인했어요. 자, 하지만 했으니까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겠지. 별점 평가제가 없어지면 오히려 정보가 부족해져서 제품에 신경 쓰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지 않나요? 라고 해서 타당성의 의문을 제기했어요. 아까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하는 게 반대신문식 토론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제시문 엄청 길어요. 자, 반대신문식 토론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찬성 일측이 답변을 하죠. 다른 평가 방식을 도입하면 정보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 다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는 거야? 사회관계망 서비스나 개인 블로그에 게시된 후기 다른 방법을 제시해 준 거예요. 준우야 눈 떠라. 자, 그리고 그 다음 반대 이측이 또 얘기하지. 자, 그러면 아까 SNS라든가 개인 블로그 후기 같은 경우에 인터넷 이용이 서툰 사람은 정보를 얻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라고 반박을 하니까 찬성 1위 사람들이 이용하는 포털 사이트를 보면 연동해서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공받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자, 밑에 지금 필수 쟁점에 따른 찬성 1회 토론의 주장과 이유 근거를 정리하는 거, 그리고 반대 이 토론자가 제시한 반대 신문 과정의 의미를 정리하는 게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이 단원에서 제일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이렇게 객관적인 정보를 정리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백지 테스트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다음 주 화요일 날 꼼꼼하게 읽어서 이런 내용들을 스스로 정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른쪽 보세요. 자, 토론에 나오는 기본적인 개념들을 이해해 두라고 했죠. 자, 필수 쟁점. 자, 민지야 필수 쟁점 세 가지 뭡니까? 해결 방안. 이익과 비용. 자, 심각성, 해결 방안, 이익 및 비용. 자, 필수 쟁점이라는 건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의견이 서럽되는 쟁점 가운데 논제에서 반드시 언급해야 되는 쟁점이 필수 쟁점입니다. 세 가지, 문제의 심각성, 문제 해결 가능성 및 실행 가능성, 이익 및 비용. 자, 찬성 측에서 금방 문제가 심각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지? 자, 그리고 문제 해결 가능성. 다른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이익 및 비용, 사회적인 이익이 증가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지? 자, 거기에 따라 정리하시면 되고. 자, 금방 입론이었죠. 자, 입론은 반드시 필수 쟁점별로 논증을 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입론에는 주장, 근거, 이유가 들어가야 한다. 자, 입론의 구성 요소, 주장, 근거, 이유 체크하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반대 이 토론자의 반대 신문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또 다시 입론할 차례지. 그러니까 누가 입론을 할 거야? 반대측 1토론자가 입론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우리는 뭐를 찾아야 됩니다. 필수 쟁점 세 가지에 따라서 논증이 구성되었는지를 볼 거예요. 자, 먼저 별점 평가제는 누구나 쉽게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할 수 있는 제도로 라고 해서 일단 앞에서 얘기했던 개념을 한 번 더 정리해 줬는데 누구나 쉽게 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관점을 드러낸 거야. 아까 기사문인에서 벌점이라든가 테러라든가 갑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부정적인 생산자의 관점을 드러냈던 것처럼 여기서는 누구나 쉽게 라는 단어를 통해서 주장하는 사람의 긍정적인 관점이 드러나는 겁니다. 자, 사회 전반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으므로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라는 게 지금 반대 1측의 주장이에요. 자, 그럼 세부 주장 세 가지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장은 방식은 간단하지만 신뢰할 만한 평가 결과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를 유발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까 찬성 측은요. 필수 쟁점, 심각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문제가 심각합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지? 자, 그런데 반대측에서는 사회적 문제를 유발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그 별점 평가제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합니다. 심각하지 않습니다. 준우야. 준우야 뭐라고요? 똑띠 안 하나? 뭐라고 했네 지금? 사회적 문제를 유발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 심각합니다. 심각하지 않습니다. 준우야, 내가 어려운 거 물어봤나? 네?
정신 차려! 심각합니다. 심각하지 않습니다. 심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유가 나올 거죠. 자, 불특정 다수의 인원이 평가에 참여하게 되므로 소수의 자의적인 평가가 있더라도, 그럼 자의적이라는 거는 임의로, 마음대로 라는 뜻이에요. 평가가 있더라도 통계적으로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수가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소수의 평가가 문제가 있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서 첫 번째 주장에 대한 근거로 뭐를 제시했습니까, 민재야? 어떤 사례? 별점 평가가 누적된, 즉 한 영화 평가 누리집의 사례를 들어줬죠. 자, 한 영화 평가 누리집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공신력이 높다고 여긴데, 그럼 공신력이 뭘까? 이때 신자 무슨 신자가요, 재준아? 그냥 신자 무슨 신자겠어? 신뢰. 그래서 공공적으로 신뢰할 만하다고 여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믿을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누리집에 이런 별점 평가가 누적이 되어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사례를 제시했어요. 자, 두 번째 주장은 별점 평가제를 대체하려는 다양한 평가 방식이 도입되고 있지만, 자, 아까 찬성 측에서 해결 방안의 측면에서 별점 평가제를 대체할 다양한 방안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반대 측에서는, 자, 이런 다양한 방식들이 별점 평가제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즉, 이런 다양한 방식들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런 다양한 방식들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즉, 문제의 해결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별점 평가가 아닌 다른 평가 방식은 간편성과 직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간편성과 직관성이라는 게 별점 평가제의 가장 큰 장점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러한 이유에 대한 근거로 지금 일부 포털 사이트에 도입된 키워드 평가에 대해서 얘기하지. 자, 이 키워드 평가는 아까 찬성 측에서 다른 대안으로 제시했던 거예요. 키워드 평가. 자, 이 키워드 평가는 시간이 많이 들고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간편성과 직관성이 떨어진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찬성 측에서 대안으로 제시했던 키워드 평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자, 세 번째 주장은 뭐예요, 민재야? 세 번째 주장은? 그거는 때문입니다니까 이유인데 그 앞에 있는 게 주장이 돼야지.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어 오히려 사회적 비용이 늘어날 것입니다. 아까 주장은 여러분 필수쟁점이랑 관련이 있잖아요. 아까 찬성 측에서는 사회적 이익이 늘어날 것입니다 라고 했었거든요. 반대 측에서는 오히려 뭐가 늘어날 것입니다? 사회적 비용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민재야, 주장을 찾을 때는 뭐와 연관되는 거? 필수쟁점과 관련되는 걸 찾으세요. 사회적 비용이 늘어날 것입니다. 자, 그 이유는 표현의 자유이자 권리는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이기 때문에 침해가 되면 비용이 발생한다. 자, 근거를 들죠. 우리 헌법에서는 누구에게나 표현의 자유가 있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장 3의 근거는 헌법,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별점 평가제를 폐지하는 것은 사회적 소통 장부를 없애고 사회적 비용만 늘어나게 합니다. 라고 해서, 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문제의 심각성, 해결 방안, 이익 및 비용이라는 세 가지 필수 쟁점에 따라서 주장과 이유와 근거를 제시했어요. 그거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지금 반대 1이 입론했으니까 그 다음에 찬성 1이 반대 신문할 차례입니다. 찬성 1이 반대 신문할 차례.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찬성 측에서 반대 신문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죠. A에 들어가는 건 그럼 방해 반대 신문이겠죠. 자, 그러니까 찬성 1이 반대 신문을 합니다. 반대 측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인원이 참여한 평가는 통계적으로 신뢰도가 높다고 하셨습니다. 반대 측의 주장을 확인했죠.
자, 그런데 한 사람이 수십 번 반복 평가하거나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신뢰도가 낮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타당성의 의문을 제시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반대 1이 답변하죠.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하는 시스템이 이미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고가 되면 해당 평가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반박했어요. 다음 페이지. 자, 아까 선생님이 또 질문하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실제 이용했는지 인증하지 않아도 아까 무인증을 도용해서도 할 수 있다 했잖아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신뢰할 만하다고 봅니까? 라고 하니까 반대 1위. 자, 인증 없이 평가가 가능한 플랫폼도 이 인증을 적용하려고 한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소수 사례를 근거로 제도 자체를 폐지하지 말고 보완해서 개선해 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고 지금 반대 신문에 대한 답변을 했어요. 자, 오른쪽 보세요, 여러분. 자, 이건 반대신문식 토론이었잖아. 그러니까 이건 찬성하고 반대가 각각 입론과 반론만 하는 일반 고전식 토론에 비해서 반대신문이라는 과정이 추가가 된 겁니다. 자, 반대신문은 상대편의 주장과 근거를 반박하려고 따져 묻는 거예요. 상대편의 주장의 허점을 파악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타당성, 신뢰성, 공정성과 관련되는 질문을 할 겁니다. 자, 타당성이 뭔지 밑에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반대신문 할 때 주의할 점 보셔야 돼요. 자, 상대방의 논리의 허점을 파악하는 거라 했지. 허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지정된 시간 안에 질문의 형식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럼 이때 질문을 할 때는요. 개방형 질문보다는 폐쇄형 질문을 사용해야 돼요. 난리다 다들. 좀 더 하고 아직 페이지 많이 나와서 반도 안 했어. 자, 그럼 개방형 질문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지난번에 그 의문문 할 때 설명 의문문, 판정 의문문 했었잖아요. 개방형 질문이라는 거는 설명 의문문과 관련되는 거야. 자유롭게 생각을 이야기하도록 하는 거. 자, 근데 반대 신문을 할 때 개방형 질문을 하게 되면 상대편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함으로써 오히려 상대편에게 자신의 주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 폐쇄형 질문이라는 거는 우리 지난번에 했던 판정 의문문처럼 네, 아니요로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방형 질문보다는 폐쇄형 질문으로 반대 신문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길게 자신의 얘기를 유리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는 거예요. 자, 답변자는 질문 내용을 경청하고 질문자는 의도를 파악하고 입론에서 주장한 내용과 어긋나지 않아야 된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입론에서 주장한 내용과 어긋나지 않아야 해요. 자, 마찬가지 밑에 보면 금방 했던 내용들을 정리하는 부분이 있을 거니까 요 내용을 잘 정리해서 적을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잘 해결하실 수 있을 거고요. 자, 넘어갑시다. 자, 이렇게 지금 찬성 1과 반대 1이 입론을 했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찬성 2가 이번에는 입론을 할 차례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이미 각각의 찬성 1과 반대 1이 필수 쟁점에 따라서 입론을 다 구성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토론자들의 입론에는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들어가 있지는 않아도 돼요. 그래서 앞에서 했던 찬성 1과 반대 1의 입론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겁니다. 강화하는 역할. 자, 그러면 찬성 2의 입론에서 주장부터 보죠. 별점 평가제는 혐오의 감정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심각합니다. 문제의 심각성. 그죠? 자,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참여할 수 있다 보니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는 것만으로도 혐오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주관적인 생각을 드러내는 거, 이유. 자, 거기에 대한 사례를 들어주죠. 캣맘을 소재로 한 영화에 대해서 악의적인 평가를 내린 사례를 제시해서 근거로 들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주장. 별점 평가제를 폐지하면 평가로 피해를 받는 판매자가 줄어들어 사회적 이익이 커질 것입니다. 라고 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적 이익이 커질 거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얘기했어요. 그 이유는 별점 평가가 중요하다는 점을 악용해서 일부 소비자에게 테러에 가까운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근거를 들었죠. 뉴스 기사를 근거로 들어줬습니다. 별점 테러를 경험했다라는 자영업자 비율이 63.3%. 자, 여러분, 구체적인 수치가 나와도 뭐가 올라간다 했네?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면 세트로 오는 효과는 뭐예요? 신뢰성이에요. 자, 따라서 별점평가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주장을 한 번 더 강조했어요. 자, 이제 반대 1위 반대신문 할 차례죠. 별점평가제를 폐지하면 피해를 받는 판매자가 줄어들어 사회적 이익이 커진다고 하셨는데 이건 누가 했던 얘기야? 찬성 측이 주장했던 얘기예요. 상대방의 말을 일부 재진술했어요. 자, 소비자들이 누려야 할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면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다면 사회적 이익이 크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반대 1측 같은 경우에는 자, 사회적 이익보다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됨으로써 발생하는 뭐가 더 크다?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러니까 찬성 1위 답변합니다. 별점평가제가 폐지되어도 여러 가지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판매자가 보호해서 얻는 사회적 이익이 더 큽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측 제2토론자가 입론할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세 가지 필수 쟁점이 모두 들어가지 않아도 되지만 어떤 필수 쟁점을 중심으로 발언을 하는지는 확인하셔야 되겠죠. 자, 별점평가제에서 일부 소비자들이 악의적으로 낮은 별점을 주는 문제는 시스템 개발과 보완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자, 이유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자, 거기에 대한 근거, 예를 들어주죠. 자,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례를 예시해줬어요. 자, 두 번째 주장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까는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 했죠. 이번에는 알 권리가 침해돼서 생기는 사회적 비용이 큽니다. 자, 왜냐하면 질이 떨어지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다음 페이지 가기 전에 왼쪽 보세요. 자, 왼쪽에 보면 지금 사회자와 참여자의 역할이 나와 있을 거거든요. 사회자와 참여자의 역할 잘 확인하셔야 돼요. 특히 사회자의 역할을 물어보는 문제가 우리 종종 합법과 작문 문제에 나오지. 참여자의 해야 될 역할도 잘 읽어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주장에 대한 근거는 소비자의 인터뷰를 들었어요. 자, 별점평가 결과를 보고 문제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인터뷰 내용을 제시해서 근거로 들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반대신문이에요. 자, 이제 찬성 측 제2토론자가 반대신문 하죠. 자, 시스템만으로 아까 반대 2측의 입론에서 시스템으로 악의적인 별점평가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100% 막을 수 없습니다. 타당성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반대 2가 온라인 서비스 피해 상담센터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센터를 이용해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을 보완해 나가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각 찬성과 반대 측의 입론과 반대 신문이 끝났습니다. 자, 5분 후에 양측의 반론을 들어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5분 후